자, 2026년 편입학을 대비해서 벌써 이제 7월이 됐는데, 자, 앞으로 남은 6개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좀 효율적으로 남은 기간을 보낼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합격하기 위한 난이도별 목표 대학을 좀 설정을 해라.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학원에 왔다, 7월에 왔다, 또는 그 전부터 학원에서 계속 모의고사라는 걸 이제 치게 되거든요. 그랬을 때 뭐 첫 번째 시험에는 잘 못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두 번째, 세 번째 계속해서 봤을 때 내 점수가 40점을 넘지 못한다. 자, 그럼 이제 보통 이걸 하위권으로 이제 분류하는데, 자, 그 친구들의 이제 현실적인 목표 대학은 요 정도가 이제 되거든요. 그리고 40에서 60점 정도가 중위권인데, 그 친구들은 이제 이 대학을 좀 목표로 잡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이상 점수가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얼추 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교를 대상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니까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할 필요가 없는데, 내 점수가 뭔가 이게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간당간당한, 이제 자꾸 뭔가 다른 생각이 든다, 자, 할 때는 이렇게 좀 명확하게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학을 위주로 공부해야 되거든요. 근데 그게 이 편입 수학이라는 게 이제 공부를 전범위로 하는 것인데, 아니 지금 이거 특정 학교를 내가 목표로 하는 게 뭐 이 학교를 놓고 이제 뭐 기도를 하는 것이냐? 자,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, 그 편입 시험 특성상 기출 문제가 막 문제은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요, 굉장히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거든요. 일단은 이제 범위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, 심지어 문제가 아예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그 출제되는 그 포인트 안에서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자,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여기 제가 나열한 이 학교들은요, 이 점수대가 나오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학교들이거든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위주로 공부하면 붙는다, 자,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점수대 학생들이 주로 많이 간 학교들이 앞으로도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들일 확률이 좀 크기 때문에, 자, 이 위주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될 것이고,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걸 학습하는 건 맞지만 마지막에 이제 기출 문제 풀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, 이 관련 학교들 위주로 기출을 정리하는 겁니다. 네. 근데 이 중에서 조금 이제 어디서 풍문으로 듣거나 혹은 기출 문제를 풀어봤을 때 좀 의아한 점이 있을 수 있는 건요, 여기 있는 이 광운대학교, 자, 그 다음에 한국외대, 자, 이런 학교는 좀 일반적으로 편입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아니라 약간 이제 그 출제 경향이 좀 동떨어진 문제들이 나와가지고, 이 상위권 학생들도 이 문제들을 잘 못 풀던데 이게 하위권인데 이게 내가 이걸 준비하는 것이 맞냐? 자, 상위권 학생도 잘 못 푸는 문제를 하위권인 학생들이 다 맞춰가지고 여기를 합격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기출 문제 풀 때 이제 주의하실 점은, 이게 막 손도 못 대거나 전혀 내가 배운 거랑 동떨어진 것들은 그냥 패스하고 제껴야 됩니다. 그런 것까지 다 정리하면 이제 말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양이 이렇게 많은 거를 잘 나오고 내가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운 문제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맞춰주고, 나머지 것들에 의해서 좀 뭐 이게 얘기하자면 찍기죠. 그래서 이제 잘 찍고 운이 따르면은, 사실 편입이라는 게 모든 학교 웬만한 겹치지 않는 많은 학교들을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다 옛날에 비해서 요즘 추세가 다관왕을 막 무지하게 많은 학생들이 좀 갈수록 이제 적어지는 추세거든요. 자, 그래서 그 일단은 내가 준비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학교, 그리고 조금 운이 따르는 학교 몇 개가 이제 얻어 걸리면 좀 가는 좀 형국이에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하실 때, 내가 잘 풀 수 있는 거, 내가 준비한 것들, 그것들이 나오기를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전혀 내가 배우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고, 기출 안에서 내가 잘 풀 수 있고 많이 봤던 것들 잘 정리를 해서 꼭 틀리지 않고 확실하게 조금 약간 변형돼도 당황하지 않고 맞출 수 있도록 학습을 하시고, 자, 여기 있는 학교들은 다 내노라는 이제 좋은 학교들이거든요. 자, 그래서 많이들 가고 싶은 학교들인데, 특히 이제 인하대, 아주대 뭐 이런 학교들 있죠. 세종대 이런 학교들은 사실 기출이 거의 굉장히 비슷하게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 번호에 어떤 파트가 나오는지까지 똑같이 나오거든요. 물론 문제까지 똑같지는 않지만 사실상 굉장히 이제 무슨 그 자격증 시험 준비하듯이 굉장히 흡사한 그런 문제 출제 경향을 띠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기출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편입 수학이 넓어요. 그게 이제
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 거기서 이제 범위를 또 파악해가지고 분류를 이제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. 기출 문제를 어디 걸 풀 것인가. 자, 그 다음에 출제 범위를 보고서 내가 어떤 거를 좀 위주로 해야 되고 잘해야 될 것인가를 보자면요.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는 그 미적분 다변수라고 했지만 선형대수라는 파트가요. 아예 안 나올 학교도 있지만 이 두 지금 분류에는 없죠. 근데 아예 안 나온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학교도 있지만 사실상 한두 문제 나와서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한 학교들까지도 같이 좀 추가를 했다는 거 참고하시고, 자 여기서 이제 이 학교들은 이제 범위가 굉장히 좁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미적분하고 다변수 미적분은 없는 데가 없어요. 안 껴있는 데가 없어요. 이제 핵 인싸라고 볼 수 있는데,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대학교에서는 이 미적분학, 캘큘러스 그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, 편입에서는 이제 약간 고등 수학에서 하는 좀 미적분 느낌,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좀 대학 수학에서 하는 미적분 느낌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으나 실제로 이제 대학교에서는 한 방에 배우기 때문에 이게 빠질 수는 없다는 거, 미적분 파트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.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미적분 다변수 그리고 이제 공학수학 파트까지 가시면은 그래도 학교가 꽤나 어느 정도 많이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. 자 그래서 이 공학수학에다가 얘네들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미적분 공식 가지고서 다들 이제 끌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쭉 이제 커리를 이어 나가는데 이제 문제가 없고, 여기서 이제 이 선형대수라는 게 중앙대, 이대, 경기대가 많이 나와요, 굉장히. 근데 그 개념이 좀 폭넓고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가거든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내가 선형대수는 좀 제끼겠다 했을 때 이 학교들 외에도 나머지 학교들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이 학교들까지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. 왜냐? 다시 말씀드리지만 편입은 이제 대부분 객관식이고, 그다음에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거든요. 그러니까 선형대수가 몇 문제, 뭐 네다섯 문제 나오긴 했으나 거기서 이제 막 세 문제가 어렵다 하면은 그런 거는 사실은 나와봤자 내가 어차피 풀 수 없는 것들이거든.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같이 이제 이 찍기 싸움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아예 배제를 하고 나머지 것들을 또 열심히 해서 더 잘 맞출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미리 시작을 하셨든 아니면은 7월에 내가 아예 미적분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했든 간에 내가 노베이스든 고등학교 뭐 이과 출신이고 수능이 몇 등급이네 하든, 자 남은 기간이 지금 짧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여유가 있고 수업 듣는데 문제가 없고 쭉 흘러가고 있어. 그럼 당연히 그냥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죠. 자 그러나 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. 하지만 이 미적분만큼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미적분 다변수는 이 위주로 이제 학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, 그 다음에는 이제 공학수학 순서로 가는 게 원래 맞긴 맞는데 내가 이제 나는 요 무슨 이화여대 하나만 보고 준비한다, 중앙대 하나만 보고 준비한다, 이런 친구들은 또 따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놨고요.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,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초반에 미적분 배울 때 이제 나가 떨어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근데 이 미적분이라는 게 사실은 그 한정된 범위 안에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문제를 꼬고꼬고 약간의 변별력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단순 뭐 적분하세요, 미분하세요 이런 한 줄짜리 문제인데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그 정리라는 응용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근데 그 단순한 문제들에서 오히려 더 어렵고, 이렇게 명제 같은 부분에서도 이 다른 것들의 과목들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굉장히 골치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이 미적분이라는 이 절대적인 그 과목의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. 일단 그 다음에 내가 다변수랑 공수할 때 어차피 미적분 계산을 다 쓸 거니까 이게 지금 미적분을 내가 잘해야 되냐? 그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오히려 다변수 미적분, 공학수학에서 쓰는 이 미분 적분 관련 계산들은 훨씬 단순해지고 쉬워져요. 그래서 체감상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쉬워진다,
뭔가 문제가 점점 잘 풀리고 내가 뭐 리뷰 테스트를 푼다든지 데일리 테스트를 풀면서 이제 점검을 했을 때 내가 미적분 할 때는 막 거의 막 못 푸는 게 막 뭐 10개 중에 막 7개, 8개 되면서 막 굉장히 내가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요때 이제 좀 이렇게 확 업그레이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말고 미적분 안에서 너무 어려운 것들은 사실상 좀 지엽적인 문제로 좀 분류를 해도 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쭉 스무스하게 이제 진도를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. 자, 그래서 남은 기간 내가 이 노베이스라고 말은 돼 있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도 편입에 나오는 그 어떤 문제들을 다시 정리 그리고 편입 스타일로 또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새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커리를 따라가는 건 이제 맞는 거야. 여기서 이제 자만을 하면 안 되고 차근차근 따라가되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이제 압축을 해놨거든요. 자 그렇다고 막 문제를 빼고 풀고 이런 거 아니에요. 다만 제가 설명을 할 때 조금 추가적으로 개념을 확장시켜주고 많이 했던 것들을 최대한 압축하고 문제 하나하나만 이제 풀기 위한 그런 풀이법으로 이제 좀 전환을 해서 첫 번째로 양을 줄여놨다.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사실은 이제 선형대수가 좀 거의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 미적분 이렇게 이제 간 다음에 이 선형대수라는 게 우리가 파트로서의 선형대수 전체를 다 하는 건 당연히 절대 아니죠. 양이 이게 원래 2달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고 다변수랑 공수를 할 때도 선형대수 개념을 쓰거든요. 자 그때 필요한 기본적인 선형대수 개념들만 잡고 그냥 넘어갑니다. 그래서 이 완전 한 과목으로서의 선형대수는 아니지만 미적분, 다변수, 공수까지 자 앞에 보시면요. 요 파트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대비해가지고 커리가 기본적으로 짜여 있는 것이고 여기서 내가 나는 선형대수까지 좀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. 좀 하다 보니 여기까지는 이제 쭉 이제 영어랑 수학을 같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따라오다가 좀 이게 뭐 진도 따라가기 급급한데 여기서부터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게 풀이가 좀 쉬워지고 뭔가 좀 여유가 좀 생기는 느낌인데 하시는 분들은 요때 이제 선형대수 그 나머지 부분까지도 섞어가지고 같이 끌고 가시면 정확히 12월의 중순부터 이제 편입 시험이 있잖아요. 자, 근데 그 전에 다 끝내고 기출 문제까지 쫙 같이 푸는 그 앞에 학생들을 그가 어쨌든 쫓아갈 수는 있거든요. 거기서부터는 개인 역량이고 방향성이 중요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목표를 확실히 잡으셔가지고 기출을 쫙 푸시면 비록 내가 좀 늦게 시작했다, 노베이스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우리 뭐 이 수능에서 뭐 100일의 전사 이런 거 있잖아요. 자 그런 것처럼 6개월의 전사가 될 수 있거든요. 자 그래서 그 남은 기간까지 그래도 좀 더 바쁘게 움직여야죠. 바쁘게 움직여가지고 조금 이제 내가 그거에 맞는 방법을 잘 택해 주신다면 충분히 그 이상도 아까 제가 적어놓은 학교들 그 이상도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마치는데 장황하게 얘기는 했으나 조금 이제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딱 두 가지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, 너무 이 범위가 많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내가 잘할 수 있게 만들어라. 근데 그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어떤 한 파트에서 막 응용되고 좀 어렵게 나오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단순하게 공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문제들이 더 잘 나오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실 거는 쉬운 문제일수록 오히려 더 잘 나온다. 이걸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냥 이게 막연하게 근데 제가 던져놓으면 아이고 그럼 쉬운 것만 풀라는 거예요. 이제 그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제 교재 기준으로 이제 본다면 저는 교재 안에다가 다 분류를 해놨어요. 잘 나오는 거, 잘 안 나오는 거, 거의 안 나오는 거. 근데 이제 거의 안 나오는 것도 가르치는 이유는 어쨌든 연결이 돼 있고 이제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인데 우리 7월에 시작을 하게 되신다면 그래도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좀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다시 교재를 회독이라는 걸 할 때는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쫙쫙쫙 봐주면서 쭉 이제 계속해서 반복, 숙달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거의 풀 암기에 가까운 풀이법 잘 익혀주시고 그러니까 잘 나오는 것만 해라. 그 잘 나오는 건 분류를 해놨고 그런 거 있어서 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평소에 드리는 뭐 리뷰 테스트, 데일리 테스트,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어떤 학습지 같은 것들 계속 드리는 거 안에서 분명히 반복된 게 많아요. 그건 이 모든 그 문제 제가 드리는 문제들은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선별을 했기 때문에
그 안에서 모든 막 지엽적인 문제 이런 건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알아서 주는 것만 잘 풀고 그 위주로 내가 틀리지 않고 이걸 다 어떻게든 해결하고 마스터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좀 가주시면은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결론은 뭐 그냥 열심히만 해라. 주는 거 잘 풀어라. 시킨 대로 해라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해라. 그래서 모든 진도를 일단 어영부영 어떻게든 끝냈어. 내가 좀 흐릿하긴 해요. 명확하진 않으나 어쨌든 이제 끝나긴 끝났어요. 자, 그 상태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쨌든 기출이라는 걸 돌리면서 결국 완성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학교 거 내가 기출 풀 때는 이제 확실히 좀 자신감이 붙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표 대학을 딱딱 정해가지고 여기 제가 또 여기 강의하는 곳이 또 인천이거든요. 인천하면 또 인하대 아니겠어요? 그래서 내가 인하대를 학생들이 다 가고 싶어 하더라고.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인하대다 목표가. 그럼 이제 인하대를 미친 듯이 10개년, 15개년 막무가내로 푸는 거예요. 뭐 20개년도 풀 수 있어요. 원하면 제가 얼마인지 다 제공을 해드리고 그래서 풀고 그 다음에 하나씩 그냥 도장 깨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끌고 가시는데 몇몇 학교들 정해서 그 위주로 풀고 어쨌든 간에 그 학교들의 기출 스타일은 있으나 전반적인 이제 편입 유형은 사실은 이제 골고루 좀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걸 공부한다고 해서 그 학교만 공부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공부가 되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목표로 한 학교 위주로 좀 몇몇 학교를 집어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.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아무래도 붙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. 이건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.